이야기는 영웅들이 악마 군주 디아블로와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악마 군주는 마법으로 그들을 공격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도달했다고 칭찬합니다. 사제 프레드는 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영웅 맥스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동료들은 영감을 받아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그들을 끝내려고 준비합니다. 프레드는 공격을 막아내고 레오는 뛰어들어 악마 군주의 주먹을 막습니다. 맥스는 그를 넘어서 뛰어오르고 그들의 마법사 유리아가 그의 공격에 마법을 걸어주며 맥스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악마 군주는 맥스에게 그를 물리친 것에 대해 칭찬하지만 자신의 하수인들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언젠가 복수를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 후로 전환되며 디아블로가 다시 태어나 맥스에게 복수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그의 하녀 크세니아가 그를 맞이하고 그는 다른 부하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크세니아는 10년 전 영웅과의 전투 후 모두 잠들었다고 말하고 그는 그들을 모두 쓸모없다고 부른다. 크세니아는 그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예전에 좋아하던 옷을 입으려 하자 왜 맞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크세니아는 그의 외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며 10년 만에 그의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몸도 성별도 변했다고 말한다. 크세니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기에 다른 옷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그는 왜 드레스가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크세니아는 마법사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맥스의 동료들이 이런 옷을 입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크세니아는 그에게 메이드복과 교복도 입혀보지만 결국 그는 옷에 질린다. 그는 영웅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지만 제니아는 이 말을 듣고 긴장한다. 악마 군주는 맥스가 자신을 물리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알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니아는 그녀의 기록을 확인하고 그의 현재 상태가 미스터리라고 언급한다. 사회 및 정치 무대에서 그의 출연에 관해서는 그는 사라진 것 같다. 디아블로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은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구한 영웅이 된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를 다시 만날 생각에 흥분한다. 하지만 제니아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며 영웅에 대해 잊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거부하며 맥스가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제니아는 영웅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늙고 노화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제니아는 자신이 들킨 것을 깨닫고 당황하며 디아블로는 맥스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여 제3의 눈을 사용해 그를 찾습니다. 그는 맥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인간 수도 근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는 그를 빠르게 방문하기로 결정하지만 제니아는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귀환을 알리며 맥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디아블로는 이것이 그가 일찍 깨어난 이유라고 주장하며 맥스를 찾기 위해 날아갑니다. 그는 인간계로 날아가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문명이 발전한 것을 알아챕니다. 맥스가 자신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며 들뜨고 그의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그는 마침내 환생했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맥스는 혼란스러워하며 반쯤 잠이 든 모습입니다. 맥스는 그가 누구인지 묻고 디아블로는 자신이 잘못 온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맥스의 성검을 알아보고 그가 자신을 물리친 검임을 인지합니다. 맥스는 그가 누구인지 깨달은 듯하고 디아블로는 그의 검을 쓰레기처럼 다룬다고 나무랍니다. 디아블로는 그가 자신을 물리친 사람과 정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맥스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맥스는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디아블로는 10년 전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를 도와 청소하기 시작한다. 그는 노트북을 발견하고 흥미롭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방문 이유를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보다 더 강해져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다시 인간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맥스는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디아블로는 이 일을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이 짜증나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맥스는 그를 물리치고 다른 모든 악마들을 처치한 후 더 이상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잊혀지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영웅은 완전히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디아블로는 노트북에서 글을 검색하고 여러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한다. 그는 어페런트리 스캔들에 연루되었지만 렉스는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디아블로는 자신이 인터뷰를 받는 영상을 보고 그가 매우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렉스는 그 여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설명하며 남편에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 디아블로는 다음 기사를 보며 그가 시민을 폭력적으로 공격했다고 발견한다. 렉스는 헤드라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 단지 방어를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그가 그냥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10년 전 맥스가 언데드 군대에서 어떻게 도망쳤는지를 기억한다. 디아블로는 즐거워하며 렉스가 10명의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기사를 발견한다. 디아블로는 그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렉스는 자신이 그 여성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한다. 디아블로는 그의 더 나은 순간들을 찾기 위해 그가 악마 군주를 물리친 후에 한 인터뷰를 보는데 그곳에서 그는 친구들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다음 임무를 기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그를 비웃으며 그것이 매우 치지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를 폭로하고 싶어하게 만든 것은 그의 참을 수 없는 태도 때문이라고 추론한다. 디아블로는 동료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이 아직 친한지 궁금해하지만 렉스는 수년 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디아블로는 이것이 슬프다고 생각하지만 렉스는 서로에게 얻을 것이 없다면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을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멀어지게 한 것은 그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렉스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디아블로는 제니아가 자신을 막으려 했던 이유를 깨닫고 한때 알았던 영웅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군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떠날 준비를 하지만 렉스는 그에게 세상을 파괴하라고 부추긴다. 디아블로는 먼저 동료들을 제거하러 가겠다고 제안하고 렉스는 그에게 돈을 많이 빚진 레오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디아블로는 그가 쓰레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를 공격하지만 렉스는 한 방에 그를 제압하고 그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디아블로는 깨어나자 자신이 옷장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렉스가 왜 자신을 끝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나가보니 렉스가 이상한 상태에 있는데 사실 그는 온라인에서 여자들을 보고 있을 뿐이다. 디아블로는 그가 자신이 사라진 후에 이럴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디아블로는 왜 그가 자신을 끝내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렉스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악마 군주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일이 또 다른 굴욕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될까 걱정하기도 한다. 디아블로는 자신이 여전히 예전처럼 강하다고 언급한다. 그들이 10년 전에 싸웠을 때와 똑같이 강하다고. 렉스는 그가 부드러워졌다고 말하며 동료들을 처치하겠다는 위협에 웃지만 디아블로는 자신이 방금 깨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모든 힘을 되찾아 인간 세계를 정복할 것이며 그날이 오면 다시 싸울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렉스는 그와 함께 그 약속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렉스는 현재 세계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으며 영웅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잃었다. 하지만 그가 없더라도 그를 막기 위해 새로운 영웅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디아블로는 이를 받아들이고 렉스의 환대에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한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디아블로가 갑자기 돌아오고 그들을 위해 요리를 준비합니다. 렉스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10년 전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디아블로는 자신이 생각해봤고 그의 수준의 누군가가 썩어가는 것은 너무 비극적일 것이라고 말하며 지난 10년간 인간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구하는 동안 머무르기로 결심합니다. 렉스는 그를 돌보는 게 싫지만 디아블로는 자신이 돌보는 쪽이라고 주장합니다. 디아블로는 그들을 위해 핫팟을 요리하고 렉스는 그가 곁에 있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유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렉스는 디아블로에게 밖에 나간다고 말하고 디아블로는 함께 가고 싶지만 렉스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디아블로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디아블로는 렉스가 재경기를 위해 훈련하러 간다고 추측하며 그를 관찰하기 위해 형태 변환을 고려합니다. 어떤 형태로 변해야 할지 생각하며 제니아가 자신에게 교복을 줬던 것을 기억하고 여성 학생으로 변신합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는 디아블로는 주변을 살피며 10년 만에 세상이 변했음을 깨닫지만 자신의 노출이 심한 복장 때문에 모두가 자신을 쳐다봅니다.
맥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디아블로는 그를 따라다니며 대낮에 술을 마시는 그를 지켜봅니다. 맥스가 벤치에 앉자 디아블로는 그가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낼 생각인가 의아해합니다.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며 함께 축구를 합니다. 경기 후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전성기를 이야기하고 디아블로는 자신이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아이를 집으로 부르고 다른 아이도 어머니가 맥스와 놀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가야 한다고 말하며 마지막 아이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먹고 벤치에서 잠든 그를 보며 디아블로는 그가 왜 집에 가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다가와 벤치에서 자지 말라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그를 붙잡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를 때리며 반격하라고 도전한다. 그 순간 디아블로는 맥스가 과거에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맥스가 보복할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는 그냥 폭력배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를 구타하기 시작한다. 디아블로는 화가 나서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잠들게 한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디아블로는 맥스에게 더 일찍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맥스는 자신이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고 상기시키며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폭력배들이 자신을 때릴 때 정말 겁먹었다고 주장하지만 디아블로는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그가 보복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사람으로서 옳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그들이 식사를 즐기려 할 때 초인종이 울리고 디아블로가 문을 연다. 그는 밖에서 제니아를 보고 디아블로가 잘 지내고 있어서 기쁘지만 그녀에게 왜 거기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제니아는 그가 걱정되어서 왔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녀는 그들의 음식을 마구 집어먹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의 요리 솜씨를 칭찬합니다. 제니아는 이쑤시개를 요청하고 맥스는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디아블로는 그녀의 이해 없는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의 비서라고 말합니다. 맥스는 그녀가 그의 비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니아는 그를 무례하다고 부르며 디아블로에게 도착하기 위해 3일 동안 걸어왔다고 드러냅니다. 제니아는 그녀의 여정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녀가 지나갈 때 그녀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악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맥스는 그녀의 옷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디아블로에게 성으로 돌아가라고 간청하며 맥스와 시간을 보내면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디아블로는 그저 인간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니아는 그가 맥스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맥스의 상황을 본 뒤 디아블로가 성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맥스와 함께 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맥스는 크세니아에게 디아블로를 데려가도 된다고 말하지만 디아블로는 자신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며 화를 냅니다. 크세니아는 맥스와 싸우겠다며 디아블로와의 유대를 끊겠다고 말하고 맥스는 그녀가 마법을 쓸 것 같은데 쇠 너켈즈로 싸우는 것에 놀랍니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그녀에게 마법 능력이 없다고 밝힙니다. 디아블로는 크세니아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며 그녀에게는 승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크세니아는 재빨리 돌격하고 맥스는 공격을 피하며 그녀를 붙잡고 수저로 위협합니다. 디아블로는 맥스가 봐줬기에 살았다며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인에게 복종하며 이제 디아블로가 자신의 힘에 대해 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디아블로는 크세니아가 땀으로 흠뻑 젖은 것을 보고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맥스는 그녀의 주먹이 강력하다며 디아블로에게 그녀가 비서로 있는 것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지만 디아블로는 거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보 수집에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디아블로는 그녀에게 편하게 있으라고 말한다. 맥스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디아블로는 그를 위해 저녁을 사러 가겠다고 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제니아에게 아파트의 손님임을 상기시키며 맥스에게 잘 대해주라고 부탁한다. 디아블로가 방을 떠나자 제니아는 맥주를 마시며 그가 플레이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불쾌한 방식으로 디아블로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가 싸움 중에 운이 좋았다고 주장하고 디아블로가 없었다면 자신이 그를 이겼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제니아는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의 나쁜 태도에 대해 묻고 그를 형편없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맥스는 그녀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충분히 마셨다고 말하며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만 결국 그녀의 가슴에 넘어져 버린다. 그는 즉시 사과하지만 제니아는 화가 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맥스는 이제 자신이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도망치기 시작하고 제니아가 그를 쫓아옵니다. 그들은 열린 장소에 도착하고 맥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와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경찰은 제니아에게 그녀가 옷을 입지 않고 마을을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맥스는 제니아가 그의 지인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술을 너무 많이 줬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경찰차에 타고 가는 동안 제니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은 맥스를 위대한 영웅으로 알아보며 그가 세상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맥스는 이렇게 만난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로 돌아간 맥스는 디아블로에게 제니아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이미 사건을 잊고 제니아가 집으로 돌아가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제니아가 아파트에 들어오고 그녀가 이제 그들의 이웃이 되었다고 밝히며 이웃집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니아는 여전히 맥스를 믿지 않기 때문에 디아블로를 가까이 지켜보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법국에서 우리는 맥스의 오래된 동료인 프레드를 보게 되며 그는 제니아에게 쫓기는 맥스의 영상을 보고 있지만 제니아가 악마임을 알아차립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맥스와 레오가 숲속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악마 무리가 그들에게 돌진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전투를 준비하지만 장벽이 악마들을 막고 그들은 그 지역을 둘러싼 강력한 장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채플에서 우리는 프레드가 사람들에게 부적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종류의 악마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부적을 만들어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사기 위해 혼잡해지지만 그 두 사람은 부적을 비웃으며 나타납니다. 프레드는 그들에게 가서 부적이 가장 강력한 악마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레오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력한 악마가 장벽을 부수고 악마 무리가 그들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프레드와 다른 성직자들은 싸우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악마들이 있어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 시민이 부적을 사용해 작은 악마를 물리치지만 더 강한 악마에게 사용하려고 하자 아무 효과가 없다. 레오가 그를 구해주고 떠나라고 말하며 프레드는 지쳐가지만 맥스가 그를 도와준다. 프레드는 그들이 평범한 여행자가 아님을 깨닫고 함께 악마 군대와 싸운다. 그들은 악마들을 물리치지만 번개가 떨어지려 하고 프레드를 칠 듯 하지만 레오가 그를 보호한다. 악마 보스가 그들 앞에 나타나고 맥스를 향해 돌진하며 그와 맞붙는다. 프레드는 신성한 빛으로 그것을 공격하고 맥스가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지만 보스는 살아남고 순간 이동한다. 그들은 함께 앉아 프레드가 자신이 가짜 성직자라고 밝힌다. 그는 형편없는 부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지만 맥스는 그가 장벽으로 마을을 지켰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파티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한다. 현재로 돌아와 제니아가 맥스에게 책을 주며 그의 의견을 묻는다. 그가 책을 열고 그것이 레오의 왕국 탈퇴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자 속상해한다. 맥스는 즉시 떠나고 디아블로는 그의 전 친구의 탈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밖을 걷고 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제니아와의 비디오에 대해 묻는다. 그는 자신을 쫓아오는 여자가 자신의 술 취한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기자는 제니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자 그는 걸음을 옮긴다. 기자는 그를 따라가고 싶어하며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려고 하지만 그는 갑자기 사라진다. 그의 발자국이 땅에 남아있고 그가 점프해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누군가 사건을 녹화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아무도 제니아가 악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 안도한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프레드의 그룹이 그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쓸모없는 곳에 살고 있다고 비웃는다. 디아블로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자 초인종이 울리고 그들은 문 너머 강력한 마법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맥스는 디아블로에게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존재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맥스가 문을 열자 디아블로는 옷장에 숨습니다. 프레드를 보고 놀란 맥스는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묻지만 프레드는 그들이 친구라고 말하며 그냥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합니다. 프레드는 방에 들어와 동료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맥스는 마법국 차장으로서 그를 접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프레드는 친구들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맥스가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집이 너무 깨끗한 것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맥스는 그에게 요점을 말하라고 하며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만 프레드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추억을 회상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10년 전 그들의 사진을 보고 악마의 방어를 빠져나왔던 때를 떠올리며 프레드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존재를 감췄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맥스 옆에 앉아 3년 전 레오가 왕국에서 탈출하여 세운 새로운 국가인 감마 공화국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밝힙니다. 프레드는 공화국이 사실 현재 왕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밝힌다. 그것은 배신자와 범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군사력이 성장하고 있어 왕국의 위협으로 여겨진다. 맥스는 그들이 전쟁 직전인지 궁금해하고 프레드는 그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결국에는 칼을 맞댈 것이라고 한다. 맥스는 참여할 생각이 없지만 프레드는 그에게 왕국을 위해 싸워달라고 간청하며 그가 레오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프레드는 그가 왕립군대에 합류하면 감마 공화국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레오가 항복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양쪽의 인명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맥스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맥스는 자신이 은퇴했다고 상기시키며 예전만큼 실력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프레드는 그가 왕립군대에서 더 높은 계급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알려주며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복귀할 완벽한 기회라고 말한다. 그는 맥스에게 작은 아파트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지만 맥스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과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한다. 프레드는 맥스가 그의 이전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맥스는 자신에게 도덕이 없다고 주장하며 프레드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며 이를 부인한다. 프레드는 떠나려 하지만 맥스에게 제니아와 함께한 영상을 봤다고 말하며 그녀를 어디서 만나는지 묻지만 맥스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한다. 프레드는 그들이 함께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악마들과 어울리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며 그것이 세기의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맥스가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맥스는 제니아가 악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프레드는 그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하며 그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영웅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수배자가 되고 싶은지 묻는다. 맥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며 옷장으로 가면서 내부에서 악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옷장을 열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유령을 보게 되어 즉시 옷장을 닫는다. 프레드는 그에게 그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묻지만 맥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프레드는 그를 쳐다보다가 그의 뒤에 있는 유령을 보고 무서워하며 맥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재빨리 방을 나서고 맥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합니다. 디아블로가 옷장에서 나오고 맥스는 그에게 프레드를 놀라게 한 것이 있는지 묻지만 디아블로는 그저 숨어 있었다고 부인합니다. 그는 맥스를 그런 입장에 놓이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디아블로가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왕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프레드의 동료들은 그가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맥스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묻지만 그는 부인하며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가 아직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그의 사무실로 그를 데려갑니다.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는 여전히 맥스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결심하며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음 날 크세니아가 디아블로에게 특정 책을 가져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아블로는 그 책이 인간계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맥스에게 책을 보여주자 그것은 그 지역의 매력적인 악마 여자들의 앨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블로는 그가 쇠락한 후 외로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한번 봐보라고 한다. 맥스는 10년 전에 악마들을 학살하고 다녔기 때문에 악마와 데이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악마들은 여러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관없을 거라고 말한다. 맥스는 앨범을 보는데 첫 페이지에 제니아가 있다. 그는 즉시 앨범을 버리지만 디아블로는 그녀가 술만 안 먹이면 괜찮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디아블로는 선택할 것이 많다고 말하지만 다음 여자는 돼지일 뿐이다. 맥스는 흥분하지만 디아블로는 그녀가 그녀의 군대에서 가장 정예 전사 중 한 명이며 사실 매우 친절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맥스는 그녀가 돼지라는 사실을 극복할 수 없다. 그들은 다음 여자아이를 보게 되고 맥스는 그녀가 인간이라서 기쁘고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반대로 밝혀진다. 디아블로는 그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에는 온갖 이상한 악마들로 가득 차 있다. 디아블로는 맥스에게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묻고 맥스는 귀엽고 요리를 잘하는 인간 같은 여자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디아블로는 자신의 하수인 중 어떤 것이 그 설명에 맞을지 생각하고 결국 학교 소녀로 변신해 요리와 청소를 잘하니 완벽한 아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맥스는 이 모습에 깜짝 놀라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디아블로는 재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제니아를 위해 문을 연다. 맥스는 과거를 회상한다. 그때 디아블로가 그를 악마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며 함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맥스는 차라리 죽겠다고 주장한다. 디아블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악마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맥스는 확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아블로는 그에게 악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는 경쟁력 있는 급여가 제공된다고 말하며 프레드가 맥스가 돈이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합류하면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맥스는 여전히 약간의 돈을 저축해 두었다고 주장하지만 디아블로는 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며 월 250만 엔을 벌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맥스에게 여유로운 근무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 3일만 일하고 하루에 최대 5시간만 일하며 유급 휴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맥스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이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디아블로는 그들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을 따른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또한 악마가 됨으로써 더 많은 힘을 얻고 만약 그가 죽게 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는 불사의 영혼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입니다. 맥스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은 것이 믿기지 않으며 제니아가 그에게 계약서를 건넵니다. 맥스는 그것을 보며 망설이고 디아블로는 그에게 불사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지만 맥스는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한다. 디아블로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 맥스는 동의하면 자신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디아블로는 아쉽다고 생각하며 맥스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고 주장한다. 맥스는 동의하고 돈을 벌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면서 열정이 생긴다. 그는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하며 단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카메라에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디아블로는 의문을 품는다. 맥스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첫 번째 영상은 겨우 14회의 조회수만 얻고 절망하게 된다. 디아블로는 한번 보겠다고 결정하지만 맥스는 그가 보는 것이 부끄럽다. 디아블로가 영상을 보는 동안 맥스는 맥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너무 긴장해서 중얼거릴 뿐이다. 그가 실제로 게임을 시작했을 때 디아블로는 금방 지루해지고 끔찍하다고 느끼지만 맥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며 기운을 내주려 한다. 맥스는 하나의 좌절로 기분이 나빠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다. 그래서 그는 스낵 리뷰를 시도하지만 결과는 똑같이 좋지 않고 댓글 작성자들은 그를 돼지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이 유튜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디아블로는 그에게 한 번 더 시도해보라고 제안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심지어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것이 맥스에게 아이디어를 준다. 우리는 디아블로가 자신의 여학생 모습으로 스트리밍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맥스가 카메라 뒤에서 그를 코칭하고 있다. 몇 분 만에 그는 이미 2,000명 이상의 시청자를 얻었고 채팅에서는 그가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의 옷을 좋아하므로 그는 자신의 유니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자랑한다. 맥스가 간식 리뷰를 하라고 해서 디아블로는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합니다. 몇 분 후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니폼에 아이스크림이 묻자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맥스는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채팅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플랫폼에서 정지당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맥스와 디아블로는 쇼핑몰에 갔고 슈퍼마켓에서 맥스를 위대한 영웅으로 알아본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 여자아이는 디아블로를 그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의 손을 잡지만 악력을 세게 하며 마스크를 벗습니다. 맥스는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는 곧 휴식 시간이라며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디아블로는 그녀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며 맥스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묻고 맥스는 그녀가 레오의 동료인 애니라고 밝힌다. 그는 그녀가 감마 공화국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그를 밖으로 데려가며 디아블로를 남겨둔다. 그들은 탈의실로 가고 애니는 옷을 갈아입고 맥스는 그녀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애니는 적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다. 한편 디아블로는 여전히 쇼핑몰에 머물며 맥스를 지켜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윌리엄이라는 남자에게 접근받고 그 남자는 그가 맥스와 함께 있냐고 묻는다. 디아블로는 이를 확인하자 윌리엄은 디아블로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하며 맥스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애니는 맥스와 함께 앉아있고 우리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5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레오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묻고 애니는 레오가 항상 그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다. 함께 걷던 중 디아블로는 윌리엄에게 감마 공화국 출신이냐고 묻는다.
윌리엄이 그렇다고 하자 디아블로는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윌리엄은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화를 낸다. 윌리엄의 태도에 짜증이 난 디아블로는 꼼짝없이 당하는 척하며 윌리엄에게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애원한다. 윌리엄은 맥스를 영입하러 왔지만 맥스는 이미 쇠락한 영웅이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디아블로는 윌리엄이 맥스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화를 낸다. 맥스는 애니에게 자신은 그들의 다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애니가 자신을 그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냐고 묻는다. 애니는 그에게 감마 공화국행 티켓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며 거기로 가라고 한다. 레오가 맥스를 반가워할 것이라며 함께 어울리자고 제안한다. 맥스가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갑자기 그들은 디아블로를 붙잡고 있는 윌리엄을 발견하고 윌리엄은 애니의 방식은 맥스를 끌어들이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디아블로는 곤경에 처한 처녀인 척하고 애니는 윌리엄에게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는 거부하며 인지를 이용해 맥스를 그들과 함께 가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왕국이 감마 공화국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맥스를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공화국에 가입하라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맥스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디아블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그를 깎아내리며 여자친구를 구할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맥스는 그에 동의하며 그들은 그에게 시간 낭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윌리엄이 그들을 위협하지만 맥스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윌리엄은 화가 나서 디아블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맥스는 즉시 앞으로 나가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를 강으로 던집니다. 애니가 그를 구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맥스의 명성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윌리엄도 사과하며 맥스에 대해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하고 그들은 감마 공화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며 맥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디아블로는 맥스가 그들과 함께할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프레드가 그의 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맥스는 티켓 사진을 찍으며 온라인으로 팔아 돈을 벌 계획을 세운다. 디아블로는 그가 감마 공화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맥스는 돌아올 수 없을까 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디아블로는 옷장을 열고 그 안에 포털을 열며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아파트로 돌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제니아를 소환하며 그들이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녀에게 부탁을 한다. 맥스는 감마 공화국에 가고 싶지 않지만 디아블로는 주문을 사용해 그를 최면에 걸리게 하고 다음 순간 그는 이미 비행선에 올라 있다. 디아블로는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며 그가 10년 전에 그 주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불성실했다고 비난한다. 디아블로는 그들이 감마 공화국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맥스는 레오의 남자들이 그를 보면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자 디아블로는 그에게 변장을 시킨다. 그들은 감마 공화국에 들어가 온천을 즐긴다. 디아블로는 그곳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맥스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맥스는 디아블로가 왜 이 분쟁에 참견하는지 궁금해하고 디아블로는 인간들이 서로 파괴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자신의 부하들이 쉽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때 그들은 레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틈에 합류하여 온천에서 레오를 본다. 그들은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한 노파가 사람들이 목욕하기에는 너무 뜨거워서 레오가 물을 저어 식히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맥스는 레오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레오가 뜨거운 물을 즐기는 것을 본다. 회상 장면에서 맥스와 레오가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맹렬하게 주먹을 주고받으며 주위에 회오리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 맥스는 레오의 무기를 빼앗아 승리를 거머쥐지만 레오를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기뻐한다. 현재 맥스와 디아블로는 도시를 걷다가 애니의 방송을 듣습니다. 국경 주변 지역이 통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맥스는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한 노파는 이런 일이 흔하다며 모두 익숙해졌다고 말합니다. 디아블로는 양측의 군사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국경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맥스는 반대하지만 디아블로는 귀한 티켓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밝힙니다. 디아블로는 맥스를 데리고 날아오르지만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힘이 부족해 추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경에 도착하여 공화국과 왕국의 싸움을 목격합니다. 왕국군 지휘관 델모스 대위는 포격을 명령하지만 강력한 방벽에 막힙니다. 공화국은 반격하여 포대에 가스를 뿌리고 왕국군 병사들을 잠재웁니다.
맥스는 그들이 마법을 쏘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측이 서로를 공격하지만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맥스는 왕국이 왜 성벽을 뚫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고 델모스 대위는 바드카라는 마법사와 이야기를 나눈다. 바드카는 공화국이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 장치를 부착했다고 생각한다. 바드카는 그들이 포병으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운다. 왕국의 병사들이 후퇴하고 애니의 그룹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강력한 빔이 성벽을 뚫고 들어와 애니를 다치게 한다. 그녀의 동료는 그녀를 치료하려고 하지만 적이 다시 공격해 그의 머리를 엉망으로 만든다. 우리는 바드카가 저격을 하고 있으며 방어 장벽을 뚫기 위해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레오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는 성벽으로 달려가 뛰어넘고 혼자서 적과 맞설 준비를 한다. 적들은 그를 쏘기 위해 준비하지만 그는 창을 돌리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 적에게 쏘아보내고 완전히 처치한다. 레오가 갈모프에게 다가가고 그가 왕립군에서 복무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갈모프는 레오에게 왕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레오가 바라는 평화로운 협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드카가 갑자기 그에게 발포하여 직격탄을 명중시키고 그는 프레드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보드카는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레오는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보드카를 쓰러뜨리며 프레드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레오의 친구들이 그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갈모프는 그의 부하들을 물린다. 레오는 강력한 악마의 기운을 느껴서 그곳에 갔지만 자신이 단지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레오의 힘을 본 디아블로는 감탄하며 감마 공화국이 왕국에 맞서 방어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맥스는 공화국이 강한 것은 레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디아블로는 맥스가 레오를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맥스는 현재 상태로는 레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아블로는 그들이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하고 순간이동 주문을 시전하려고 하지만 레오는 갑자기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창을 던진다. 맥스는 디아블로와 함께 도망치며 포털을 열라고 말한다. 레오는 그들이 악마 군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쫓아간다. 맥스는 그를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맞설 준비를 한다. 레오는 그의 변장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왕국의 스파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오는 디아블로에게서 악마의 힘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맥스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맥스에게 디아블로를 넘기라고 말하며 순응하면 맥스를 놓아주겠다고 한다. 디아블로는 텔레파시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전하며 도망치기를 원한다. 하지만 맥스는 디아블로에게 매달리며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텔레포트 주문을 위해 시간을 벌겠다고 한다. 레오는 창을 들고 돌진하지만 맥스가 그를 반격하고 둘은 싸움을 시작하며 디아블로는 그의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레오는 결국 맥스의 변장을 파괴하며 그의 얼굴을 드러낸다. 하지만 레오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디아블로는 주문을 마치고 맥스의 이름을 부르며 레오는 마침내 그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는다. 레오는 맥스에게 악마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만 맥스는 대답을 거부하고 순간이동한다. 그들은 아파트로 돌아오고 디아블로는 맥스에게 그를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맥스는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그들은 꽤 재미있는 휴가를 보냈다고 동의한다. 디아블로는 제니아를 소환하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아서 디아블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낀다. 우리는 제니아가 마법청으로 가는 길을 보고 디아블로가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마법청을 조사하라고 그녀에게 명령했음을 알게 된다. 마법청은 왕국을 위한 마법 기반 에너지를 생산하며 중요한 정부 기관이다. 제니아는 인필트레이트할 계획을 세우고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며 벽을 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갈고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으며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겨있는 문 앞에 멈추고 자물쇠 따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결국 자물쇠를 부수고 맙니다. 그녀가 들어가자 경비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절시키며 디아블로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은 단 한 번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공기 통로를 통해 몰래 지나가고 결국 서버룸을 발견하지만 방 안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그를 제압하고 시스템 해킹을 시도하지만 그 순간 프레드가 방에 들어오며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제니아는 연막탄을 사용하여 연기로 지역을 덮고 탈출하려 하지만 결국 잡히게 됩니다. 프레드는 그녀를 구속하며
그녀를 신문하고 그녀가 디아블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맥스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순간 그의 보조인 램이 들어와 그리임스 장관이 그를 찾는다고 말하자 그는 방을 나가며 램에게 제니아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램은 제니아를 돌보며 탈출을 생각한다. 프레드가 돌아오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다. 프레드는 그림스와 안자레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프레드는 레오가 뇌물을 받아들인 후 탈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스는 왕국의 누군가가 레오를 모함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레오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림스는 감마 공화국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다고 밝힌다. 많은 시민들이 레오를 지지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길로 나아가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공화국과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국경에서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스는 프레드가 레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레드는 힘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동의한다. 신문실에서 제니아는 몸에 기름을 바르며 탈출을 도와줄 계획을 세우지만 여전히 수갑을 벗지 못하고 있다. 램은 그녀가 갑작스런 행동을 하면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제니아는 힘으로 수갑을 부수어 버린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구속되어 있다. 램은 마법을 활성화하고 제니아는 그녀의 구속을 풀고 있다. 램은 이제 불꽃에 둘러싸여 있고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여 제니아를 가두어 숨을 못 쉬게 하며 그녀는 기절할 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폭발에 휘말린다. 그림스가 그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는 운전사에게 멈추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테러리스트에게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며 프레드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한다. 제니아는 여전히 의식이 있으며 그녀는 땅에 누워있는 램을 본다. 그녀는 탈출할 준비를 하지만 램이 자신을 돌봐준 모습을 기억하며 제니아는 그녀를 치료하고 건물 밖으로 옮긴다. 아파트로 돌아온 맥스와 디아블로는 폭발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디아블로는 맥스에게 마법국 조사를 제니아에게 지시했다고 말하고 맥스는 제니아가 폭발의 배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제니아가 아파트로 돌아와 바로 쓰러진다. 잠시 후 램이 의식을 회복하고 디아블로는 램에게 상당히 심하게 다쳤다고 말한다. 램은 폭발에 휘말렸던 것을 기억하지만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의아해한다. 램은 일터로 돌아가려 하지만 디아블로는 악마의 기운을 내뿜으며 램에게 누워있으라고 말하고 램의 잠재력을 언급한다. 그는 램에게 고용 계약서를 보여주며 그 혜택을 언급하며 악마가 될 것을 유혹하지만 맥스는 그만하라고 말한다. 맥스는 자신들이 저지른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램은 제니아가 디아블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들이 악마라는 것을 알고 맥스에게 자신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디아블로는 마왕이 죽은 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길 잃은 악마들이었고 맥스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걷어주었다고 변호한다. 그는 그들이 맥스의 관대함에 감동받아 인간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합니다. 램은 실제로 그의 이야기를 믿고 그들이 국립기관 폭탄 테러의 배후인지 묻지만 제니아는 이를 부인합니다. 그 순간 램은 프레드에게서 전화를 받고 폭발에 휘말려 치료 중이라고 알립니다. 프레드는 그녀가 병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램은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프레드는 그녀에게 맥스에게 전화기를 넘기라고 명령합니다. 맥스는 자신이 악마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폭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프레드에게 말합니다. 프레드는 그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맥스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프레드는 아파트에 가기로 계획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아파트에 유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놀라서 맥스에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통화 후 프레드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거절하지만 뒤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유령을 봅니다. 구조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그들은 프레드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폭발에 휘말렸다고 생각하여 그를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한편 우리는 9명의 내각 장관들이 회의 중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프랑카 장관이 다른 이들에게 레오를 왕국에서 추방했음을 상기시키며 이제 전쟁을 할 이유가 생겼으니 기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관들은 이것이 감마 공화국의 소행이라고 확신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조지라는 장관은 그들이 감마 공화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레오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라이너트 장관이 크램스에게 프레드를 설득해 그들을 위해 싸우게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맥스와 디아블로는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프레드와 저녁을 먹습니다.
프레드는 디아블로 같은 강력한 악마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맥스는 폭발 사건에 그들이 관련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프레드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며 제니아가 그런 일을 했다면 건물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는 프레드의 이해심에 감사를 표하며 떠나려 하지만 프레드는 감마 공화국과의 전쟁이 임박했고 폭탄 테러를 공화국의 소행으로 간주한다며 그를 막는다. 맥스는 공화국이 공격 배후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프레드는 그와 악마들을 연루시키겠다고 위협하며 왕국을 위해 싸우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맥스는 개의치 않고 그럴 경우 공화국에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프레드는 이를 맥스가 테러리스트를 돕고자 한다는 증거로 여기지만 맥스는 마왕을 물리쳤으니 더 존중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다. 프레드는 그가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고 말하고 맥스는 공화국에 합류하겠다고 위협하며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툰다. 프레드가 폭력을 행하려는 순간 디아블로가 그들을 제지한다. 프레드는 디아블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감지하고 디아블로의 정체를 묻고 맥스를 놓아준다. 하지만 맥스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프레드에게 계산을 하라고 말하며 떠난다. 감마 공화국에서는 폭탄 테러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애니는 왕국이 그들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이 일에 대해 화가 나 있으며 레오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레드는 그림스와 만났고 그림스는 공화국이 폭탄 사건 때문에 반발을 겪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림스는 공화국과의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레오를 언급합니다. 그는 프레드에게 레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 사람 중 하나라고 말하며 맥스는 희망이 없고 그들의 다른 동료 유리아는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프레드는 레오를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 아파트에서 맥스와 디아블로는 뉴스를 보며 왕국이 공화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기자들은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모두가 맥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갈등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던 중 맥스가 예전에 놀던 소녀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놀고 싶어하여 맥스는 소녀와 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소녀는 디아블로에게 자신의 라켓을 주며 맥스와 함께 게임을 하라고 한다. 맥스는 소녀에게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서로 쉽게 경기를 하지만 게임이 길어지자 디아블로는 맥스에게 친구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텔레파시로 전달한다. 맥스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디아블로는 친구들이 죽을 수도 있다며 그냥 그렇게 둘 거냐고 묻는다. 맥스는 친구들을 내버려 둘 거라고 고집하며 게임은 더욱 치열해진다. 디아블로는 맥스가 과거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힘을 풀어온 힘을 다해 공을 친다. 엄청난 힘으로 날아오는 공을 맥스는 받아치며 10년 만에 사람이 변한다고 말한다. 소녀는 게임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시간이 지난 후 맥스에게 박수치며 존경심을 얻었다고 말한다. 소녀는 맥스에게 사탕을 주며 디아블로에게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디아블로가 그녀를 훈련시키면서 맥스는 그 소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왕국의 군대가 국경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며 프레드는 갈모프에게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한다. 갈모프는 화가 나는데 프레드가 자신의 병사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레드는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갈모프는 프레드에게 자신이 지휘관이니 그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상기시키지만 프레드는 그에게 그냥 지켜보라고 공격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저 레오와의 일을 끝내고 싶어한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벽에 접근하고 보드카는 여전히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내부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프레드는 지팡이를 소환하고 그것으로 땅을 내리쳐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 벽의 큰 부분을 파괴한다. 땅에 분화구가 남고 그는 모두에게 그곳을 넘지 말라고 명령한 후 적의 영토로 날아간다. 뉴스 기자들은 멀리서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미스는 뉴스를 보며 프레드가 싸우는 것을 응원하지만 프레드가 지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는 공화국이 파멸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 순간 그의 보조가 끔찍한 소식이 있다고 전하고 프레드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내용은 왕국이 공화국을 침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디어가 어떻게 그 영상을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공중에서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 프레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만 무시하고 적을 계속 공격한다. 모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켜보고 그리미스는 이것 때문에 변명을 할 수 없을까 걱정하며 보조에게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하지만
동영상을 삭제할 때마다 즉시 다시 업로드된다. 다른 장관들은 그리미스를 이 혼란의 원인으로 비난하고 프레드가 그들의 비밀을 누설할까 걱정한다. 그러자 라인하르트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의 배후에 그리미스가 있는지 묻지만 그리미스는 이를 부인하며 프레드가 전투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방송의 뒷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중 한 명이 이 순간을 위해 수천 개의 계정을 준비했다고 밝힌다. 드론을 담당하는 남자는 프레드가 카메라를 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프레드가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프레드는 레오를 만나고 레오는 그의 부하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레오는 프레드에게 맥스에 대해 묻고 그들이 싸웠다고 말하며 맥스가 여전히 기량이 뛰어나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드론을 그냥 두기로 결정하고 레오가 거대한 힘으로 검을 휘두르며 주변의 나무들을 치워냅니다. 프레드는 주문을 외우고 그 지역이 하늘로 뻗어나가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모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며 그들의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맥스가 그의 파티와 함께 해골들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더 많은 해골들이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거대한 폭발이 그들을 쓸어버리며 우리아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아는 그들을 절망적이라고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서 악마 군주를 무찌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맥스와 그의 일행은 몬스터 처치를 돕는 우리아를 계속 만납니다. 어느 저녁, 일행은 야영을 하고 맥스는 우리아를 초대하지만 그녀는 무시하며 악마들이 강해지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아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달려가고 레아는 그녀가 왜 그들을 싫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강력한 악마를 만나고 악마는 그녀에게 합류할 것을 제안하지만 우리아는 마왕을 처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거절합니다. 악마는 거대한 해골 무리를 소환하고 해골들은 공격을 퍼붓고 우리아를 날려버립니다. 해골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때 맥스와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고 맥스는 강력한 공격으로 해골들을 파괴하고 악마는 후퇴합니다. 우리아는 떠나려 하지만 프레드가 그녀를 치료하고 레오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고 프레드는 그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녀의 재능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맥스는 그녀를 친구로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기로 동의하면서 맥스를 마법으로 공격한다. 현재로 돌아오면 레오는 프레드를 압도하며 타격을 입히지만 프레드는 그의 목을 잡고 빛의 기둥으로 공격하여 레오를 무릎 꿇게 만든다. 프레드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레오는 그의 치유 마법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를 구했는지를 기억한다. 레오는 프레드가 왜 맥스나 우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근접 전투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레드는 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떠오르며 공화국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빛의 광선으로 공격하지만 레오는 그것을 막아내며 자신이 황무지에 추방당했었고 그곳에서 공화국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 친구들을 만났다고 밝힌다. 그는 왕국이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훔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공격을 시작하지만 프레드는 빛의 광선으로 반격하여 그의 가슴을 관통한다. 하지만 레오는 그것을 견디며 공격을 계속하여 프레드에게 부상을 입힌다. 프레드는 전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레오는 동의하지 않으며 왕국이 그들의 독립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아파트에서 디아블로는 싸움을 지켜보며 레오와 프레드가 10년 전처럼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하지만 결국 그들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맥스는 싸움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디아블로는 그들이 그의 친구들이고 서로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알려주며 그냥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기만 할 거냐고 묻는다. 맥스는 갑자기 디아블로를 붙잡으며 자신이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개입한다면 친구 중 한 명을 죽여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는 디아블로를 놓아주고 침묵에 빠지며 디아블로는 그를 내버려 두기로 결정한다. 디아블로는 맥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날아간다. 프레드와 레오는 싸움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디아블로가 갑자기 도착한다. 그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웃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악마 군주가 돌아왔음을 선언하지만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맥스는 노트북을 통해 지켜보며 디아블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디아블로는 어둠의 에너지를 담은 공으로 공격하지만 레오가 그것을 튕겨내고 만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포기하지 않고 맥스를 부르며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맥스에게 도전하라고 간청하지만 프레드가 그를 공격하여 그가 넘어집니다.
맥스는 분노하여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맥스는 교통을 지나며 땅을 흔들며 달려갑니다. 그는 차들을 넘어 뛰어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국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절정에 이르며 프레드와 레오 모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순간 맥스는 국경을 가로질러 달려가며 모두를 날려버립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리며 전투에 합류할 준비를 하지만 결국 친구들에게 맞고 그들 역시 싸움을 멈추고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프레드가 레오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너무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프레드는 그에게 적은 마법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부적을 주고 그는 이에 감사하지만 프레드는 그가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치유하는 것이 점점 번거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아는 프레드가 솔직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레오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레오도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오가 프레드가 실제로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논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맥스에게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것이 큰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맥스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늙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기자들은 조지를 인터뷰하며 조지는 상황이 왕국 시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니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기자는 맥스가 전투에 참여했다고 그에게 말하고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프레드는 맥스에게 왜 나타나는지 묻고 레오는 그가 위기에 처한 왕국을 돕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프레드를 화나게 하며 레오에게 그가 대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시작하지만 맥스는 그들에게 입 다물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하여 둘을 모두 물리치겠다고 합니다. 프레드는 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엿먹으라고 하고 상황이 험악해지자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로 한다. 프레드는 반지를 이용해 맥스를 공격하지만 맥스는 엄청난 힘으로 반지를 썰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연기가 가득 찬다. 리오는 그에게 돌진하여 발차기로 날려버리고 일련의 공격으로 압박하며 맥스가 전성기에 비해 느려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맥스는 자신의 기술을 발동시켜 강력한 대기를 날리지만 완전히 빗나가고 리오는 맥스를 공격하여 무릎을 꿇게 만든다. 리오는 맥스를 끝장내려고 하지만 프레드가 그 지역을 폭파시키며 맥스가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며 실망했다고 말한다. 프레드는 일련의 마법 폭발을 계속 날리며 맥스 주변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다 맥스는 쓰러진다. 모두 그가 죽었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어떤 목소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회상 장면에서 영웅들이 강력한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은 모두 고전하고 있다. 맥스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프레드는 그들이 괴물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이 괴물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리아는 그를 때리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발산하고 그것을 구슬에 저장한 후 맥스의 목구멍으로 강제로 밀어넣어 그가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합니다. 유리아는 그가 최대 드라이브라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설명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고 합니다. 괴물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레오가 폭발을 막고 맥스는 괴물에게 달려가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맥스는 소녀에게서 받은 사탕을 집어들지만 그것은 사실 유리아의 구슬입니다. 그는 그것을 빠르게 섭취하고 하늘을 찌르는 빛의 기둥이 생기며 그의 몸에서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유리아의 이미지가 나타나며 그녀가 녹음된 메시지를 남겼음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그에게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레오와 프레드를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지만 맥스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프레드가 공격하려 하지만 맥스가 날려버립니다. 맥스에게 수많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여러 개의 고리를 소환하지만 맥스는 모두 피하고 눈부신 속도로 고리를 베어버립니다. 프레드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강력한 빗줄기를 발사하지만 맥스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위험을 깨달은 프레드는 장벽을 치지만 맥스는 쉽게 파괴하고 그 충격파가 프레드를 날려버립니다. 맥스는 레오와 싸우기 시작하여 레오를 날려버리고 엄청난 힘으로 공격하여 지면을 박살냅니다.
격렬한 공중전이 계속되고 두 사람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무대를 파괴합니다. 한편 윌리엄은 쓰러져 있는 디아블로를 보고 일으켜 세운 후 즉시 맥스의 안부를 묻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레오의 칼날이 부서지자 주먹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프레드는 멀리서 전투를 지켜보며 레오와 맥스를 탓한다. 맥스가 이긴다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레아가 도와준 것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바보 취급한다. 싸움은 절정에 달하고 맥스의 결정적인 일격에 레오가 쓰러진다. 하지만 맥스는 강력한 기운을 감지하고 프레드가 그들을 없애려 거대한 빛의 구체를 소환한다. 그러나 디아블로가 싸움에 가세하며 어둠의 에너지 빔이 그것을 파괴한다. 프레드는 디아블로가 진짜 마왕임을 깨닫고 맥스의 강력한 공격에 디아블로는 그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다. 맥스만 남았지만 그의 목적을 아무도 모르기에 모두들 이 상황이 좋은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프레드와 레오를 붙잡고 카메라에 보이도록 데려간다. 자신과 친구들이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사과하며 폭력 없이 갈등을 끝내고 싶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시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맥스는 아파트로 돌아오고 디아블로는 친구들을 구하고 왕국과 공화국의 미래를 보장했기에 그를 놀랍다고 부르며 간식을 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기에 디아블로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크세니아가 아파트에 들어와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마법국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바이러스에 의해 데이터가 도난당했다고 밝히지만 디아블로는 이미 잊었다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크세니아는 왜 축하하는지 묻자 그는 뉴스를 보여주고 맥스의 행동이 여론을 바꿔 왕국과 공화국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국은 간마를 자치령으로 인정했고 맥스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오는 숲을 미친 속도로 달리며 나무들을 해치고 모두가 간마를 왕국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합니다. 앤니는 군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그들이 모두 같은 왕국의 일원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레오의 그룹이 이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열심히 개발한 땅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마법국에서는 렘이 제니아의 데이터를 훔친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프레드에게 주지만 사실은 맥스가 영상을 만들 때의 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상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며 유령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로 인해 그가 놀라게 되고 유령이 모니터에서 나와 그의 얼굴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장관들이 회의 중인 모습을 보게 되며 맥스의 영상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프레드는 그 방에 합류하고 조지는 그가 갈모스를 공격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프레드는 자신에게 적합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라인하르트는 그가 비서실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레드는 이에 동의하지만 라인하르트는 여전히 국에서 발생한 폭발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스는 그것이 잘못된 마법 실험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라인하르트는 프레드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며 그가 폭발의 배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는 장관들이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라고 결론짓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경찰이 방에 들어오지만 프레드를 지나쳐서 그림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그가 체포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폭발의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출처에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마법국의 재무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국의 예산이 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른 장관들은 그를 비난하며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경찰은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프레드에게 그런 무미건조한 퇴장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프레드의 친구들이 살아남았으니 그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즈는 그에게 그가 진정한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과거에 얽매인 패배자라고 부릅니다. 트리거 장관은 프레드가 그림즈의 체포로 이어진 데이터를 유출했는지 궁금해하고 프레드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지니어가 관청에 침입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녀가 그 뒤에 있어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장관들은 이제 빈자리가 생겼다고 언급하며 프레드에게 그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들은 그가 왕국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프레드는 제안을 고려합니다. 한편 맥스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낮은 프로파일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기자들에게 습격당하고 질문에 시달립니다. 그는 바쁘다고 말하며 재빨리 도망치지만 기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쫓습니다. 리어가 벤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맥스에게 사탕을 준 소녀가 사실 그녀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맥스는 아파트로 돌아와서 디아블로가 기자들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니어는 그가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고 밝혀줍니다. 그는 악마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의 죽음의 적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영웅이 되었다고 하지만 디아블로는 그에게 여전히 그가 예전의 영웅이 아니라며 그들이 떠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맥스는 그들의 음식을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다. 그는 그들이 머물도록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난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